준서는 호화로운 펜트하우스 창가에 서서 반짝이는 서울을 내려다보고 있다. 45세의 그는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성공적인 금융 투자 그룹, 광활한 부동산, 그리고 유력한 사람들로 구성된 네트워크 말입니다. 하지만 그는 호화로운 생일 파티가 곧 있을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공허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맞춤 제작된 정장도 그의 차가운 눈에 깃든 피로를 감출 수 없었다. 그는 금융 분야에서 수년간 일하면서 예에 바르지만 생기 없는 미소 뒤에 자신의 감정을 숨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준서는 관계에 대해 잘 알고 있지만 진정한 관계는 그에게서 멀어져 있다. 그의 시선은 테이블 위의 초대장으로 옮겨갔다. 지난해 생일 파티는 서울에서 가장 호화로운 5성급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초대 손님 명단에는 영향력이나 막대한 재산을 기준으로 신중하게 선정한 권력자들의 이름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공허한 대화와 계산된 악수를 떠올리며 한숨을 쉬었다. 다음 날 아침, 준서는 펜트하우스에서 제공되는 아침 식사를 즐기는 대신 즉흥적으로 밖에서 아침 식사를 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는 매일 지나가면서도 한 번도 들르지 않았던 길모퉁이에 있는 작은 식당을 골랐습니다. 그가 문을 열자 작은 종이 울렸고 이어 따뜻한 목소리가 그를 반기며 아무데나 앉으라고 권했다. 준서는 고개를 들자 30대 초반의 여자가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긴 검은 머리를 단순한 빵 모양으로 묶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벌거벗었지만 그녀의 밝은 눈과 친절한 미소는 친밀감을 느끼게 한다. 앞치마에는 은지라는 이름이 수놓여져 있습니다. 은지는 준서에게 커피를 따라주고 사람의 대화는 너무 자연스러워 준서가 놀란다. 거짓도 없고 빈말도 없고 오직 진심만 있습니다. 그는 은지가 싱글맘으로 10살 아들 현우를 혼자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은지는 그 사람이 기타를 정말 좋아하잖아 라고 말하며 자랑스러움에 눈이 가득 찼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꺼내 준서에게 짧은 영상을 보여주었다. 어린 소년 현우는 오래된 피아노로 클래식 곡을 연주하고 있다. 기타는 허물어져 있는 듯했지만 작은 손가락은 감정을 느끼며 미끄러지듯 움직였다. 준서는 술집을 나서기 전 갑자기 주머니에서 초대장 한 장을 꺼냈다. 이번 주말에 생일 파티를 해요. 현우랑 같이 올래. 근지는 놀라서 눈을 크게 떴다. 아, 정말 친절하시네요. 하지만 저와 어머니는 그런 파티에 적합하지 않아요. 두 분은 진짜 손님으로 초대했어요. 준서가 말을 가로채며 자신의 말에 담긴 진심에 놀랐다. 당신과 당신의 어머니 같은 손님이 오면 좋겠어요. 그는 카드를 카운터에 놓고 답변을 기다리지 않고 떠났다. 그는 오랜만에 작은 식당에서 나오며 매우 다른 방식으로 설렘을 느꼈다. 토요일 밤, 준서의 생일 파티는 고급 호텔의 호사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열린다. 홀 전체가 반짝이는 수정 조명으로 가득 찼습니다. 값비싼 정장과 화려한 이브닝 드레스를 입은 손님들. 방 안의 모든 구석에서 조심조심 계산하는 대화가 오갔고 와인은 넘쳐 흘렀습니다. 준서는 입구 근처에 서서 미소를 지으며 기계적으로 손님들을 맞이했지만 눈은 계속 문 쪽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기다렸다. 그도 몰랐지만 그는 그들을 보았다. 은지는 단순하지만 우아한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나타났고 현우는 자신의 키보다 조금 작은 양복을 입고 어머니의 손을 꽉 잡고 눈을 크게 뜬 채 화려한 방을 기쁨에 찬 눈빛으로 둘러보고 있었다. 은지, 현우, 너희 둘이 왔구나. 준서가 재빨리 다가왔다.
그의 미소는 평소보다 더 진지해졌다. 저와 어머니를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은지는 많은 눈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보고 당황한 듯 말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준서가 빙긋 웃으며 말했다. 그냥 당신답게 행동하세요. 그는 그들을 데리고 가서 몇몇 손님들에게 소개했다. 예에 바른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마치 그들이 이곳에 속하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판단하는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현우는 그런 시선을 무시한 채 방 구석에 엄숙하게 놓인 피아노에 곧 관심을 가졌다. 그는 엄마의 손을 잡고 흥분해서 속삭였다. 엄마, 유튜브에서 보던 것과 똑같은 스타인웨이 악기가 있어요. 은지 씨는 아들의 손을 꽉 쥐며 살짝 미소 지었지만 다소 후회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나는 봤지만 우리는 만질 수 없어. 베이비. 그냥 전시용이야. 준서는 근처에 서서 대화를 듣고 있었고 소년의 밝은 눈과 버려진 기타를 사치스러운 장식품처럼 바라보았다. 그는 갑자기 무언가가 매우 불공평하다는 것을 느꼈다. 파티는 계속되지만 은지와 현우의 존재를 모두가 좋아하는 것은 아닌 듯하다. 속삭임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붉은색 드레스를 입은 중년 여성이 준서에게 다가왔다. 미소는 냉소로 가득 차 있었다. 남 선생님, 특별한 손님을 데려오는 건 매우 관대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게임을 끝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 여자는 바로 준서 그룹의 영향력 있는 사업가이자 중요한 투자자인 윤서다. 하지만 준서가 대답하기도 전에 누군가가 그의 셔츠를 살짝 잡아당기는 것을 느꼈다. 저는 현우입니다. 소년이 그를 바라보며 애원하는 눈빛을 보인 뒤 다시 기타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그 순간 준서는 모든 것을 바꿀 결정을 내린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목소리를 높여 방 안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게 했다. 윤서야, 이 파티에는 뭔가 특별한 게 필요해. 그는 몸을 굽혀 현우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현우 씨, 노래 한 곡 연주하실래요? 갑자기 홀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은지는 당황하면 아니요. 남 선생님, 그 애는 못해요. 제게 들려주세요. 우라고 말했다. 준서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진지하게 말했다. 은지는 잠시 망설인 후 고개를 끄덕였다. 현우는 천천히 피아노를 향해 걸어가 앉았다. 심호흡을 한 후 손을 건반에 얹었다. 그리고 첫 번째 음표가 울렸고 그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의 운명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첫 번째 소리는 화려하지만 인공적인 공간 한가운데에서 부드러운 속삭임처럼 부드럽고 섬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현우는 눈을 감고 작은 손이 피아노 건반 위로 가볍게 미끄러지도록 했다. 음표들이 서로 얽히면서 아름다운 음악 작품으로 섞여들었습니다. 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소곤거리며 토론을 하던 중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그들은 소년이 만든 아름다운 선율에 푹 빠졌습니다. 기술뿐만 아니라 영혼도 담긴 음악입니다. 준서는 그 자리에 조용히 서 있었다. 그는 누군가가 그토록 강렬한 감정을 가지고 피아노를 치는 것을 본 적이 없었고 어린아이가 각 음표를 그렇게 깊이 있게 표현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각 키는 꿈, 열정, 더 큰 것을 성취하고자 하는 열망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합니다. 은지가 그녀 옆에 서서 두 손으로 드레스를 꽉 움켜쥐고 있었고 그녀의 눈은 자랑스러움에 반짝였는지 아니면 형언할 수 없는 슬픔에 반짝였는지. 음악이 끝난 후에도 방 안은 여전히 고요했다. 그러자 밀려오는 파도처럼 엄청난 박수 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금까지 그를 경멸의 눈초리로 바라보던 손님들은 이제 현우를 놀라움과 경이로움이 담긴 눈으로 바라보았다. 준서는 은지를 돌아보았지만 은지는 준서를 바라보지 않았다. 그녀는 기타를 보고 있다. 그녀의 눈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으로 번쩍였다. 바로 그 순간 그는 은지가 여전히 숨기고 있는 비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파티가 끝나고 손님들이 하나둘씩 떠나자 준서는 바 옆에 서서 방금 일어난 일을 생각했다. 그는 피아노 앞에 조용히 서 있는 은지의 모습을 잊을 수 없었고 그 소년이 피아노를 연주하는 동안 현우의 눈빛도 잊을 수 없었다. 그는 이 일을 우연으로만 넘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준서가 돌아보니 은지였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현우에게 피아노를 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다고 해야 할 사람은 나야. 준서가 웃었다. 그 소녀는 특별한 재능이 있어요. 은지는 주먹을 살짝 꽉 쥐었다. 얼마 후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당신은 운명을 믿나요? 준서는 그 질문에 놀라 눈썹을 치켜 올렸다. 운명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운명적인 순간은 있다고 믿습니다. 은지는 웃었지만 그녀의 웃음 속에는 씁쓸함이 엿보였다. 그래서 오늘은 내 운명적인 순간 중 하나가 되어야만 해요. 그녀는 손에 들고 있는 물잔을 내려다보며 잠시 망설이다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 기타는 전에도 알고 있었어요. 준서는 눈살을 찌푸렸다. 무슨 뜻이에요? 근지는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은 먼 기억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것은 제 어머니의 것입니다. 은지의 말에 준서는 깜짝 놀랐다. 당신의 어머니, 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단어 하나하나가 무거운 것처럼 낮아졌다. 제 어머니는 재능 있는 피아니스트였습니다. 그녀는 많은 곳에서 공연했고 음악 천재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사라지고 모든 것을 남겨두었습니다. 준서는 그녀가 계속 말할 때까지 조용히 기다렸다. 그녀는 무대를 떠났고 커리어를 그만두고 나를 데려갔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어린 시절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저 그녀가 다시는 피아노를 만지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과거에 대해 물었을 때 그녀는 그저 조용히 있었어요. 은지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지만 그녀의 웃음 속에는 고통스러운 기색이 엿보였다. 저는 자라면서 음악에서 멀어졌습니다. 어머니를 괴롭히는 일에 연루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평범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이상하게도 할머니와 비슷했습니다. 그는 제가 멈출 수 없는 음악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멈추고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지금 제 어머니가 그렇게 사랑했던 기타가 제 눈앞에 바로 나타납니다. 이게 우연일 뿐이라고 생각하세요. 준서는 은지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은지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어떤 이야기는 단순히 일련의 사건이 아니라 더 큰 그림의 일부이며 인간이 온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럼 어떻게 할 건데? 그는 물었다. 은지는 오랫동안 침묵하더니 나지막하게 말했다. 모르겠어요. 그날 밤 준서는 잠을 잘 수 없었다. 그는 방 창문 옆에 서서 밤의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았다. 현우가 연주한 선율이 아직도 그의 머릿속에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는 은지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해한다. 역사가 반복될까 두렵고 그녀의 아들이 어머니의 길을 따라가서 그녀가 목격한 것과 같은 압박을 겪을까 두렵다는 것을.
하지만 준서는 현우가 할머니와 다르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 소녀는 재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를 보호하고 인도해 주려는 어머니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또한 이 이야기를 여기서 끝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자신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은지의 어머니에 대한 진실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은지가 항상 피해왔던 기타와 과거에 대한 미스터리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는 그 일이 자신을 어디로 이끌지 몰랐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이야기가 끝나려면 아직 멀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준서는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있는 작은 카페에 들어갔다. 조용한 공간, 과거 유명 베트남 예술가들의 흑백 사진으로 가득 찬 벽, 그는 문 가까이에 있는 테이블을 선택했다. 그래서 블랙커피 한 잔을 주문하고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회색 머리카락과 마른 체형이었지만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사람의 품격이 느껴졌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준서에게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남 선생님. 저는 태연입니다. 중요한 일로 연락을 드렸습니다. 준서는 일어나서 악수를 했다. 시간을 내어 저를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맞은편에 앉았다. 형님은 90년대의 유명한 아티스트 매니저 중 한 분이셨다고 들었어요. 특히 피아니스트들이요. 태연은 차 한 모금을 마시며 그의 눈에는 생각에 잠긴 기색이 엿보였다. 그렇죠. 그 당시 저는 꽤 많은 재능 있는 아티스트들과 함께 일했지만 당신이 저를 만난 건 그저 채팅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나 봐요. 준서는 누군가에게 찾아달라고 부탁했던 오래된 사진 한 장을 주머니에서 꺼냈다. 사진에는 피아노에 앉아있는 김검은 머리에 젊은 여성이 나와 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평온하면서도 약간 슬펐다. 이 사람을 아십니까? 태연은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다. 맙소사. 이거 하나가 아니야. 준서는 곧바로 몸을 바로 세웠다. 그렇죠. 그녀는 은지의 엄마입니다. 태연은 고개를 저으며 형언할 수 없는 감정으로 그의 눈이 번쩍였다. 하나는 내가 아는 가장 재능 있는 피아니스트 중 한 명입니다. 그녀는 뛰어난 테크닉뿐만 아니라 희귀한 음악적 영혼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단 한 곡의 음악만으로도 사람들을 울릴 수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그녀의 연주를 기억합니다. 항상 꽉 찬 연주였습니다. 건반을 짚는 손가락 하나하나가 감정으로 가득 찬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했습니다. 준서는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그는 태연의 목소리에서 후회를 느낄 수 있었다. 그럼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태연은 눈을 내리깔고 한숨을 쉬었다.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베트남 예술계에서 가장 신비로운 실종 사건 중 하나입니다. 하나는 서울 대극장에서 큰 공연을 한 후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작별 인사도 없고 아무도 이유를 모릅니다. 그녀가 남긴 것은 무대에 빈 피아노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수색했지만 아무도 그녀에 대한 소식을 알지 못했습니다. 준서는 눈살을 찌푸렸다. 아무도 모르는 거야. 태연은 고개를 저었다. 무언가가 배후에서 일어났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가 음악 산업에서 너무 많은 압박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녀가 개인적인 위기를 겪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그녀만이 압니다. 준서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어젯밤 은지가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하던 모습을 기억했다.
그녀는 오랜 세월 진실을 모른 채 살았어요. 그녀의 기타는 어때요? 그는 물었다. 태연은 잠시 생각한 후 천천히 말했다. 그 기타는 유명한 장인이 특별히 하나를 위해 만든 특별한 작품이었습니다. 그녀가 사라진 후 기타는 더 이상 거기에 없었습니다. 비밀 경매에서 팔렸습니다. 준서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내가 그 기타를 봤다고 말하면 어때요? 태연은 눈을 크게 뜬 채 천천히 찻잔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정말이에요. 물론이죠. 제가 생일 파티를 했던 호텔 로비에 있어요. 태연은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럼 운명이 뭔가를 계획하고 있는 건가 봐요. 남씨, 그 기타가 돌아온다면 진실이 밝혀질 때가 된 거겠죠. 돌아오는 길에 준서는 계속 생각했다. 모든 것이 하나로 합쳐지고 있습니다. 은지의 엄마는 음악 천재였지만 갑자기 사라졌다. 그녀가 연주하던 기타는 팔려나가고 이제 은지와 현우 앞에 그 기타가 나타난다. 그리고 지금 그 소년, 하나의 조카도 놀라운 음악적 재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운명이 정말로 결정했을지도 몰라. 그는 기타와 하나의 과거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결심한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는 은지가 오랜 세월 피해온 진실과 마주하도록 도와야 한다. 그날 저녁, 그는 은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무슨 일이에요? 남 선생님. 그녀의 목소리는 아직도 약간 혼란스러웠다. 은지야, 내 엄마에 대한 정보를 찾았어. 전화 반대편에서는 잠시 침묵이 흘렀고, 잠시 후 그녀가 목이 메어진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뭐라고 하셨나요? 이제 진실을 알아야 할 때인 것 같아요. 은지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준서는 이 대화가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은지는 텅 빈 카페의 낡은 의자에 앉아 휴대전화를 움켜쥐고 있었다. 그녀는 준서가 방금 한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음악계에서 사라져서 과거에 대해 결코 이야기하지 않은 여성이지만 베트남 최고의 피아니스트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이 연주하던 기타는 그녀의 어머니가 좋아하던 기타였습니다. 은지야, 아직도 내 말 듣고 있니? 수화기 저편에서 준서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며 그녀는 다시 현실로 돌아왔다. 나 아직도 듣고 있어요. 그녀는 심호흡을 했다. 당신이 발견한 것이 맞는지 알아요. 물론이죠. 저는 당신 어머니와 함께 일했던 사람을 만났는데 당신이 더 알고 싶다면 우리가 이 문제를 더 깊이 파헤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은지는 조용히 앉아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평생 과거로부터 도망치며 어머니가 걸었던 길을 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운명은 그녀를 다시 끌어당기는 듯합니다. 마침내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좋아요. 진실을 알고 싶어요. 다음 날 아침, 준서는 은지를 특별한 장소, 즉 오래된 집으로 직접 데려다 주었는데 태연은 서울의 번화한 거리 뒤에 숨어서 그들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는 은지의 어머니와 그녀가 실종되기 전의 삶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오래된 나무 문이 열리자 영광스러운 과거의 추억으로 가득 찬 방이 드러났습니다. 흑백 사진에는 은지의 어머니 하나가 피아노를 들고 무대에서 연주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오래된 신문에는 그녀를 그 세기의 음악적 현상으로 칭찬하는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지는 심장이 쿵쾅거리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각 사진, 각 줄의 글은 그녀의 어머니가 그녀에게 한 번도 말해주지 않은 삶의 일부와 같습니다.
태연은 따뜻한 차 한 잔을 따르며 천천히 말했다. 하나는 천재일 뿐만 아니라 많은 아픔을 지닌 인간이에요. 은지는 기대감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 당시 음악 산업의 압박은 끔찍했습니다. 하나는 끊임없이 공연해야 했고, 쉴 시간도 없었고, 자신의 삶을 선택할 권리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음악 산업의 보석이었지만, 그녀를 통제하는 사람들의 손에 있는 꼭두각시였습니다. 태연은 목소리를 낮추고 눈시울을 무겁게 적셨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스캔들이었고, 그녀가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나기로 결심하게 만든 일이었어요. 은지는 숨을 참았다. 무슨 스캔들이에요? 태연은 고개를 저었다. 정확히 모르겠지만 대극장에서 공연한 후 그녀는 사라졌어요. 아무도 그녀를 다시 찾을 수 없었고 기타도 그녀와 함께 사라졌어요. 은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혼란스러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럼 그녀를 찾은 사람이 있나요? 태연은 오랫동안 침묵하더니 진실을 아는 사람은 한 명뿐이야. 그 사람이 바로 내 엄마가 실종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야 라고 말했다. 은지가 고개를 들었다. W.H. 그는 그녀를 진지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아버지 은지는 어지러움을 느꼈다. 그녀는 아버지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그에 대해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고, 이제 그는 그녀의 어머니의 실종에 대한 진실을 아는 마지막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태연은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저도 그에 대해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는 게 있습니다. 그는 당시 예술계에 매우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아마도 당신 어머니가 실종된 이유가 그였을 겁니다. 은지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녀의 어머니에 대한 비밀은 천천히 밝혀지지만 답이 나올수록 더 많은 의문이 제기됩니다. 그 옆에 서 있던 준서가 말을 건넸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를 찾아야죠. 은지는 돌아서 그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만약 내가 그것을 알게 된다면, 만약 내가 진실을 알게 된다면 그것에 직면할 용기가 있을까요? 준서는 그녀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당신은 평생 도망치며 살았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당신과 현우를 위해 과거와 마주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은지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그가 옳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돌아서서 벽에 걸린 그림을 보았다. 이제 그녀는 어머니가 속했던 세상으로 발을 들여놓을 때가 됐습니다. 아무리 과거가 고통스러웠더라도 영원히 도망칠 수는 없었다. 은지는 차 안에 앉아 서울의 붐비는 거리를 바라보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운 생각에 잠겨 있었다. 준서는 그녀 옆에 앉아 그녀가 방금 들은 정보를 소화할 시간을 주기 위해 조용히 운전했다. 그녀가 결코 알지 못했던 아버지는 어쩌면 어머니의 미스터리한 실종 사건을 해결하는 열쇠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누구일까요? 왜 그녀의 어머니는 그에 대해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만약 그가 당시 예술계에 정말로 그렇게 큰 영향을 미쳤다면 그는 아직도 살아있을까? 은지야, 괜찮아. 준서의 질문은 그녀를 다시 현실로 돌아오게 했다. 그녀는 심호흡을 했다.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준서는 잠시 생각한 후 말했다. 우리에게 중요한 단서가 있어. 그는 당시 미술계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어. 내 어머니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을 찾아보는 게 어떨까? 은지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나요?
준서는 살짝 미소 지었다.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은 바딩구에 있는 오래된 빌라로 갔는데 태연에 따르면 90년대 가요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이 그곳에 살았다고 한다. 종이 한동안 울렸고 커다란 철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중년 여성이 나와서 의아한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안녕하세요. 누구를 찾으시나요? 준서는 정중하게 미소 지었다. 우리는 음악가 땡투옹을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 여자는 눈살을 찌푸리며 그들을 안으로 들이고 싶지 않은 듯했다. 그러자 뒤에서 깊은 목소리가 들렸다. 그들을 들여보내라. 은지가 고개를 들자 70대 중반의 남자가 정문 옆에 서 있었다. 그는 은빛 머리카락이었지만 눈은 여전히 예리했다. 그는 단순한 실크 셔츠를 입고 있었지만 그의 태도에서는 여전히 경험 많은 사람의 분위기가 풍겼다. 들어오세요. 저도 저 두 젊은이가 나한테 뭐 물어보는지 들어보고 싶어요. 넓은 거실에는 옛 예술가들의 초상화와 흑백 사진이 벽에 걸려 있습니다. 은지는 마치 음악 역사 박물관에 들어온 것 같은 기분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음악가 당투옹은 차를 따르고 그들을 바라보았다. 이제 말해봐요. 나한테 뭘 원하는 거야? 준서가 먼저 입을 열었다. 선생님, 저는 준서이고 이 사람은 은지입니다. 은지의 어머니, 피아니스트 하나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당투옹은 눈살을 찌푸렸다. 하나, 그 이름을 언급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네요. 은지는 자신의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다. 당신이 그녀의 딸이신가요? 금악가 당투옹은 한동안 말없이 있더니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향수가 가득했다. 하나의 딸을 만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녀는 재능 있는 아티스트였고 베트남 음악 산업이 슬프게도 잃은 사람이에요. 은지는 몸을 똑바로 세우고 숨을 멈췄다. 제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그는 한숨을 쉬며 차를 마셨다. 저는 일부만 알지만 전체 이야기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신 엄마는 잘못된 남자를 사랑했습니다. 은지는 깜짝 놀랐다. 당신의 아버지요. 당투옹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당시 예술계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 중 한 명이었지만 그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처럼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귀중한 보석, 자신이 통제하고 싶어하는 보물로 보았습니다. 은지는 등골에 오한이 퍼지는 것을 느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당투옹은 고개를 저었다. 그의 이름은 말할 수 없어. 그가 아직 살아있는지 확신할 수 없거든. 하지만 내가 알아야 할 게 하나 있어. 내 엄마는 평범한 압박 때문에 떠난 게 아니야. 조종당하는 삶에서 벗어나려고 떠난 거야. 은지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준서는 그녀를 바라보더니 당투옹 쪽으로 돌아섰다. 그에 대한 단서가 있나요? 이름은 필요 없고 힌트만 있으면 돼요. 음악가 당투옹은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진실을 아는 사람은 한 명뿐이며 이 이야기를 당신에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뿐입니다. 은지는 숨을 참았다. WSO. 그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어머니의 전 매니저입니다. 그는 어머니의 커리어를 뒷받침한 사람이었고 그 신비한 남자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은지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금악가 당투홍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제 기억이 맞다면 그는 현재 서울 외곽의 작은 집에서 은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를 만나려면 설득해야 합니다. 은지와 준서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중요한 단서를 찾았지만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은지는 앞으로 많은 미스터리가 남아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이번에는 도망칠 생각이 전혀 없다.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그녀는 진실을 알게 될 것이다. 준서와 은지는 날이 어두워진 뒤에 음악가 당토홍의 빌라에서 나왔다. 서울의 거리에는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은지의 가슴은 천천히 휘몰아치는 과거의 거센 파도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약해서 떠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있었고 그녀가 결코 알지 못했던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의 어머니가 음악계에서 사라진 이유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준서를 돌아보았고 준서가 생각에 잠긴 듯한 눈빛으로 운전하는 것을 보았다. 우리가 진실을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준서는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대답했다. 모르겠지만 당신 엄마가 도망가기로 결정했다면 도망친 일이 간단치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도 같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서울 외곽으로 떠났다. 음악가 당투홍에 따르면 그녀 어머니의 전 매니저가 살고 있는 곳이다. 넓은 들판 한가운데에 자리 잡은 작은 집으로 오래된 기와 지붕과 얼룩덜룩한 석회벽이 있었지만 주에 깊게 가꾸어진 꽃밭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준서는 차를 멈추고 은지를 돌아보았다. 준비되셨나요? 은지는 심호흡을 했다. 다른 선택지가 뭐가 있겠어요? 그들은 나무 문으로 다가가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70세쯤 되었고 머리는 회색이지만 여전히 민첩합니다. 그의 눈은 마치 한 번의 시선만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을 것처럼 날카로웠다. 우리는 당신을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것을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그 남자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들을 바라보았다. 너희 둘은 누구야? 은지는 숨을 들이쉬며 말했다. 저는 예술가 하나의 딸이에요. 그 남자는 놀라움으로 눈을 번쩍였지만 마치 오랜 세월 동안 그의 영혼을 갉아먹던 슬픔처럼 곧 부드럽게 한숨을 쉬었다. 그래서 하나의 딸이 마침내 나에게 왔어. 그는 뒤로 물러나 문을 활짝 열었다. 들어오세요. 이야기할 게 많아요. 석진이라는 남자는 하나가 전성기 때 매니저를 맡았던 남자였다. 그는 의자에 앉아 차를 따른 뒤 은지를 바라보았다. 진실을 알고 싶나요?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니 준비하세요. 진실은 항상 편안한 것은 아니니까요. 그는 찻잔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마치 옛 추억을 뒤지는 듯 먼 곳을 바라보았다. 하나는 예술가일 뿐만 아니라 예술계의 권력자들의 권력 싸움에 휘말린 여성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한때 한 남자를 사랑했습니다. 당시 음악 산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부유하고 강력한 남자였습니다. 그는 그녀의 어머니에게 사로잡혔고 그녀를 자신의 보물로 여겼지만 그의 사랑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소유물이었습니다. 준서는 눈살을 찌푸렸다. 무슨 뜻이에요? 석진은 빙긋 웃었다. 그는 하나가 자신의 삶을 살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끊임없이 공연하도록 강요했고 독점 계약을 맺었고 그녀 주변의 모든 것을 통제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떠나고 싶어 했을 때 그는 그녀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은지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뭐요? 석진은 천천히 이름을 불렀다. 은지는 깜짝 놀랐다. 안 돼요, 준서야. 그녀를 보고 하오 선생님 쪽으로 돌아섰는데 증거가 있나요? 하오 선생은 한숨을 쉬며 일어나 오래된 나무 캐비닛 들어가서 작은 종이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편지, 사진 그리고 몇몇 법률 문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내가 가진 전부예요. 그가 당신,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들, 그리고 그녀가 강제로 서명해야 했던 계약서들이에요. 그는 사진을 꺼냈고 은지가 찍었다. 그 오래된 사진을 바라보며 그 사진에는 깔끔한 정장을 입은 키 큰 남자 옆에 서 있는 그녀의 어머니 하나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위험 있는 외모와 차가운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울렸다. 석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나의 아버지예요. 은지는 온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사진 속 남자는 바로 그녀의 엄마의 삶을 조종하고 그녀를 도망치게 한 그녀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녀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끼며 심호흡을 했다. 그럼 결국 당신 엄마는 어디로 가셨나요? 석진은 잠시 침묵하더니 정확히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알아요. 그녀는 홀로 남겨지지 않았습니다. 은지는 눈살을 찌푸렸다. 무슨 뜻이에요? 석진은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자신이 신뢰하는 사람과 함께 도망쳤어요. 은지는 놀랐다. W.H. 하오 선생은 천천히 이름을 불렀다. 은지는 눈을 크게 뜬 채 깜짝 놀랐다. 안 돼요. 그 사람은 그녀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 처음부터 그녀 곁에 있어 온 사람, 그녀가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 한 사람이 이 비밀을 오랜 세월 지켰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그녀를 키워준 사람과 함께 도망쳤습니다. 저 사람은 그녀의 할머니예요. 은지는 석진을 바라보며 두근거리는 가슴을 느꼈다. 우리 엄마가 할머니와 함께 도망갔다고. 그 노인은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오른쪽. 할머니는 아버지에게 맞선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제 어머니가 그 호사스럽지만 스트레스 많은 삶을 떠나기로 결심했을 때 그녀는 그녀가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은지는 온 세상이 돌아가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녀는 할머니의 보살핌을 받으며 자랐으며 할머니가 자신을 평생 조용히 일하며 키운 평범한 여성일 뿐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엄청난 비밀을 숨기고 있었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녀의 어머니의 정체에 대한 비밀, 그녀가 전혀 알지 못했던 아버지에 대한 비밀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도망갔는지 아시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석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정확히 모르겠지만 당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단서가 있어요. 어머니는 사라지기 전에 한 장소를 언급하셨습니다. 항상 돌아가고 싶어 했던 장소였습니다. 은지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게 어디예요? 석진은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저기 감천문화마을이에요. 감천문화마을은 아홉펑 주택이 늘어선 오래된 거리로 등불로 가득 찬 작은 거리입니다. 그곳은 그녀의 어머니가 주목받지 않고 단순한 삶을 사는 것을 꿈꿨던 곳이었습니다. 은지는 차 안에 앉아 있었고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처음부터 묵묵히 듣고 있던 준서가 이제 입을 열었다. 그곳에 가고 싶니? 은지는 돌아서 그를 바라보았다.
어쩌면 그곳이 나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곳일지도 몰라요.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가자. 이틀 후. 그들은 부산공항에 착륙하여 감천문화마을로 직행했습니다. 은지가 창밖을 내다보니 푸른 논이 펼쳐져 있고 강가에는 작은 집들이 평화롭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구시가지에 다다르자 그녀의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했다. 그들은 강가에 있는 홈스테이에서 작은 방을 빌렸습니다. 은지는 이곳이 어딘가 친숙하다고 느꼈다. 마치 전에 이곳에 왔던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아니면 어머니가 들려주던 이야기 속의 잔잔한 기억 때문일지도 몰랐다. 그들은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 지역의 장로들에게 하나라는 이름의 여성을 아는 사람이 있는지 물었지만 아무도 그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은지는 희망을 잃기 시작했다. 어쩌면 그녀의 어머니는 이곳에 온 적이 없을지도 몰라. 아마도 그것은 모두 거짓 단서일 뿐일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가려고 할 때 길가에서 과일을 팔던 한 늙은 여자가 갑자기 말을 걸었습니다. 하나. 저는 그런 여자를 기억해요. 은지는 놀라서 돌아섰다. 그녀를 아시나요? 그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잘 모르겠지만 몇 년 전에 어떤 여자가 여기로 왔어요. 그녀는 겉보기에 매우 아름다우지만 항상 슬퍼요. 그녀는 해변 근처 교회의 작은 집에 살고 있어요. 은지는 가슴이 터질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녀가 아직 거기에 있나요? 그 여자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지만 알고 싶다면 그곳에 가서 시도해보세요. 그날 오후, 은지와 준서는 감천문화마을 해변으로 향한다. 바닷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날리고 그녀의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만약 그녀의 어머니가 정말로 여기에 살고 있다면 왜 그녀는 그녀를 찾으러 한 번도 돌아오지 않을까? 마침내 그들은 화장실 뒤에 위치한 작은 집 앞에 멈췄습니다. 나무문은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누군가 이곳에 살았다는 흔적이 보인다. 은지는 심호흡을 한 뒤 문으로 가서 두드렸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두드렸지만 여전히 침묵이 흘렀다. 은지는 준서를 돌아보며 실망감이 가슴에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여기에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들 뒤에서 가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누구를 찾고 있나요? 근지가 돌아섰다. 70대 노인이 키가 작았지만 여전히 눈이 밝아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은지는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늙은 여자는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보더니 갑자기 눈빛이 바뀌었다. 은지야, 너야. 은지는 자신의 심장이 멈춘 것을 느꼈다. 이 목소리, 그녀가 어린 시절 내내 들었던 목소리. 할머니. 그 늙은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에 눈물을 글썽였다. 나는 여기로 오는 길을 찾았습니다. 은지는 할머니를 꼭 껴안으러 달려갔다. 그녀의 눈물이 떨어졌다. 나는 당신을 이렇게 오랫동안 찾고 있었어요. 왜 떠났어요? 왜 나를 찾으러 돌아오지 않았어? 할머니는 떨면서 뺨에 손을 얹었고 그녀의 눈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은지야, 선택의 여지가 없어. 은지는 뒤로 물러나며 그녀를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우리 엄마가 탈출하는 걸 도와줬어.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른쪽. 어머니와 아이는 원하지 않는 삶을 강요당했습니다. 그녀는 딸이 성장하면서 겪는 고통을 보고 뭔가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래서 딸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은지는 목이 메었다. 당신의 어머니는 어디 계시나요?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은지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당신의 어머니는 어디 계시나요? 할머니는 심호흡을 했다. 들어오세요. 모든 걸 말해드릴게요. 은지와 준서는 작은 집으로 들어간다. 단순하지만 아늑한 공간. 벽에는 몇 장의 오래된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어머니는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은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곳에서 생애의 마지막 몇 년을 보냈고 마을 아이들을 위해 피아노를 연주했으며 항상 원했던 단순한 삶을 살았습니다. 은지는 눈물이 핑 돌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당신의 어머니께서 여기 계시나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는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은지는 마치 칼에 찔리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녀는 너무 늦게 도착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은지는 작은 집안에 조용히 앉아 있었고 계속 눈물이 흘러내리며 눈시울이 흐릿해졌다. 그녀의 어머니는 3년 전에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그녀를 찾고 기다리고 그녀를 만나고 싶어 했지만 결국 그녀가 영원히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고통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은지야, 아프겠지만 내 엄마는 생애 마지막 몇 년을 정말 행복하게 보냈어. 은지는 붉은 눈으로 고개를 들었다. 당신의 어머니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은지 엄마는 서울을 떠나 평화로운 삶을 꿈꾸던 감천 문화마을로 왔다. 그녀는 작은 집을 사고 단순하게 살았으며 그녀가 한때 유명한 피아니스트였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다시는 군중 앞에서 공연하지 못했지만 여전히 피아노를 연주했습니다. 무대에서가 아니라 마을의 아이들을 위해서요. 아이들은 그녀가 연주하는 곡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각 음표, 각 키를 가르쳤습니다. 명예나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음악에 대한 순수한 사랑 때문입니다. 은지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녀는 한때 밝은 주목을 받던 어머니가 지금은 가난한 아이들 사이에서 작은 방에서 조용히 피아노를 치는 모습을 그려보았습니다. 그녀는 평화를 찾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어떤가요? 은지는 주먹을 꽉 쥐었다. 할머니, 그럼 왜 저희 엄마는 저를 찾으러 돌아오지 않으셨나요?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그녀에게 손을 얹었다. 당신의 엄마가 왜 당신을 데리고 가지 않고 떠났는지 아십니까? 은지는 고개를 저으며 눈에 고통을 가득 담았다. 할머니는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다. 할머니가 너를 데려가면 내 아빠가 너를 절대 놓아주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계시거든. 은지는 등골에 오한이 퍼지는 것을 느꼈다. 무슨 뜻이에요? 할머니는 깊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당신의 아버지는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권력과 돈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것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어머니가 당신을 데려가면 그는 끝까지 당신을 쫓을 것입니다. 은지는 숨을 멈췄다. 그 사람이 내가 모든 것을 떠나야 할 정도로 무서워했던 거야. 할머니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의 엄마는 당신이 그녀와 같은 운명을 겪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당신이 그녀가 빠진 것과 같은 순환에 빠지는 것을 허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당신을 키우도록 내버려 두었고
그것이 당신을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은지는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엄마를 비난하곤 했고, 엄마가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평범한 삶을 살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그녀는 작은 집을 둘러보며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서 당신 엄마가 당신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나요?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미소 지었다. 매일 은지는 눈물을 터뜨렸다. 지금까지 조용히 지켜보던 준서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할머니, 은지 아빠는 어때요? 엄마가 여기 숨어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는 오랫동안 수색했지만 당신 어머니는 옛 세상과의 모든 접촉을 끊었습니다. 얼마 후, 그는 아마도 그녀가 베트남을 떠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은지는 눈물을 닦고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럼 그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확실히 모르겠지만 그가 아직 살아있다면 그는 여전히 예술계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을 거라고 짐작합니다. 준서는 잠시 생각한 후 그를 찾아야 할 것 같아 라고 말했다. 은지는 그에게로 돌아섰다. 왜? 준서는 그녀를 진지하게 바라보았다. 왜냐하면 그 사람만이 남은 모든 미스터리를 풀 수 있고 더욱이 그 사람만이 자신의 과거에 맞설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은지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결코 알지 못하는 아버지 앞에서 용기를 낼 수 있을까? 할머니는 그녀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다. 은지야, 너는 여기로 오는 길을 찾았고 내 엄마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되었지만 내 과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 네가 정말로 내 인생의 이 장을 마무리하고 싶다면 마주해야 해. 은지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녀는 자신이 옳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인생에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던 아버지, 어머니의 운명을 바꾼 남자와 마주해야 할 때가 왔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녀는 그를 찾아야만 한다. 3일 후, 은지와 준서는 서울로 돌아온다. 비행기 안에서 은지는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모든 것이 여전히 엉망이었습니다. 그녀가 방금 어머니에 대해 알게 된 진실은 너무나 위대하고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삶을 바꾸었고 간접적으로 그녀의 삶도 바꾸었습니다. 저 남자는 누구야? 그는 아직 살아있나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는 그녀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준서는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자신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상류 계층의 낯선 사람이 아니었고 은지의 아버지에 대해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예술계에 노련한 사람들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몇 번 통화한 후 그는 동현이라는 이름을 찾아냈습니다. 그는 음악 산업에 영향력 있는 인물들과 함께 일한 유명한 음악 수집가입니다. 그들은 동현을 서울 시내의 한 고급 찻집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는 60대 남자였고 머리카락은 소금과 후추색이었고 얼굴은 차가웠지만 눈은 예리했습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그 자리에 앉아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준서는 의자를 빼어 앉았고 은지는 약간 주저했다. 당신이 동현이에요. 그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남씨한테서 들었는데 나한테 물어볼 게 있다고 하더라. 준서는 은지를 바라보며 그녀도 스스로 말해야 한다는 신호를 보냈다. 은지는 침을 꿀꺽 삼키고 천천히 말했다.
90년대 베트남 음악계에 큰 영향을 미친 남자, 연애를 했던 남자에 대해 알고 싶어요. 그는 즉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나. 그는 잠시 은지를 향해 눈살을 찌푸렸다가 무언가를 깨달은 듯했다. 잠깐만요, 그가 말했다. 당신이 은지예요.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녀의 딸이에요. 동현은 찻잔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다. 하나의 딸을 만날 줄은 생각지 못했어요. 그는 살짝 미소 지었지만 행복해 보이지는 않았다. 나는 원해요. 은지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동현은 한숨을 쉬며 먼 곳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아버지는 동현이다. 은지는 깜짝 놀랐다. 그녀에게 그 이름은 전혀 생소했다. 그녀는 준서를 바라보았지만 준서도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는 누구야? 동현은 한 모금 마시고 말했다. 동현은 베트남 음악 산업에서 가장 큰 투자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아티스트가 아니었지만 스포트라이트 뒤에 있는 사람, 진짜 권력을 가진 사람, 누가 유명해질 수 있고 누가 죽어야 하는지 결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은지는 등골에 오한이 퍼지는 것을 느꼈다. 그가 당신 엄마에게 무슨 짓을 했나요? 동현은 그녀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그는 우리 엄마의 소유물이에요. 은지는 깜짝 놀랐다. 무슨 뜻이에요? 그는 그녀의 어머니의 커리어에 많은 투자를 해서 그녀를 스타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어머니가 떠나고 싶어하고 자신만의 삶을 살고 싶어하자 그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를 붙잡아두기 위해 계약, 강제 강의, 미디어 비방 등 모든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심지어 더 더러운 방법도 동원했습니다. 은지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 사람이 당신 엄마가 집을 떠난 이유예요. 동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그녀가 탈출하지 못한다면 그녀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은지는 목이 막히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여러 가지 모습을 상상해 보았지만 그가 그런 사람일 거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습니다. 조종자. 그녀의 어머니를 절망에 빠뜨려 평생 도망가게 만든 남자.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그는 아직 살아있나요? 라고 물었다. 동현은 오랫동안 말없이 있더니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만 그는 오래전에 음악계를 떠났어요. 당신 어머니가 실종된 후 그는 사생활을 살았고 더 이상 언론에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당신을 위해 그의 주소를 찾아드릴 수 있어요. 은지는 온 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이 남자, 그녀가 전혀 알지 못했던 아버지, 그녀 어머니의 인생을 파괴한 남자와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준비되셨나요? 3일 후, 은지와 준서는 서울 외곽에 있는 한 대형 빌라의 대문 앞에 서 있다. 철문은 높고 차가웠으며 그 안에 사는 사람들처럼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은지는 심호흡을 한 뒤 배를 울렸다. 하인이 문을 열며 의아한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누구를 찾고 있나요? 은지는 주먹을 꽉 쥐었다. 동현 씨를 만나고 싶어요. 하인은 눈살을 찌푸리고 다시 안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집 안에서 깊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들을 들여보내세요. 은지는 문이 천천히 열리자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바꾸어 놓은 사람인 아버지와 마주하게 됩니다. 은지는 이상한 기분으로 가슴이 설레는 가운데 커다란 문을 통과했다. 그녀 앞에 있는 빌라는 크고 차가웠지만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우울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그녀는 안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준서는 그녀 옆을 걸으며 그의 꾸준한 발걸음은 그녀를 조용히 지지해주는 존재처럼 보였다. 그들은 남자가 기다리고 있는 메인홀에 들어갔다. 동현. 그는 나이가 많았지만 한때 큰 권력을 휘두르던 사람의 태도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은지는 들어서자마자 은빛 머리카락, 딱딱한 얼굴, 날카로운 눈빛을 보였다. 은지는 숨을 참았다. 이 사람은 그녀의 아버지였는데 그녀는 오랜 세월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보더니 드디어 당신이 나에게 왔군요라고 말했습니다. 은지는 온몸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나를 알아요. 동현은 빙긋 웃었다. 물론 나는 당신의 존재를 오랫동안 알고 있었습니다. 은지는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그럼 왜 나를 찾아오지 않았어요? 동현은 조용히 의자에 앉았다. 그의 눈은 날카로우면서도 차가웠고 당신과 나 사이의 모든 길을 차단했습니다. 은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제 어머니는 당신을 피해 떠났습니다. 그녀는 저를 당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동현은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는 한숨을 쉬며 작은 컵에 차를 부어 은지에게로 밀어주었다. 당신의 엄마는 나를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녀를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나를 떠났어요. 은지는 분노가 치솟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남은 인생을 당신이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녀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아세요? 그녀는 당신이 강요한 삶에서 도망쳐야 했습니다. 동현은 잠시 말없이 있더니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래, 나는 내 엄마를 지키려고 노력했어. 내가 그녀를 위해 만든 세상을 떠나지 않도록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지.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강요한 적은 없어. 은지는 눈살을 찌푸렸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동현은 그녀의 눈을 직접 바라보았다. 나는 그녀를 사랑해요. 은지는 깜짝 놀랐다. 당신은 제 어머니를 사랑했지만 그녀를 꼭두각시로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그녀의 자유를 빼앗았습니다. 동현은 고개를 저었다. 나는 그녀에게 가장 좋다고 생각되는 것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잊었습니다. 하나는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녀는 자유를 사랑하고 음악을 사랑하지만 나는 그녀를 다른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녀는 사라졌습니다. 은지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느껴졌다. 그녀는 그의 말에 화를 내야 할지 상처를 받아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며 천천히 물었다. 그녀를 사랑한다면 그녀를 찾아가 보지 그래. 동현은 웃었다. 나는 몹시 괴로워하며 그녀를 찾아다녔지만 그녀가 사라진 후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결국 나는 그녀가 더 이상 나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은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귀족이자 어머니를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강요한 폭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가 거기 앉아있는 그를 바라보면서 그녀는 그가 잘못된 방식으로 사랑했던 남자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다. 제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동현은 살짝 몸을 떨었다. 은지의 눈에 고통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지만 그는 금세 평정을 되찾았다. 알아요. 은지는 깜짝 놀랐다.
알잖아. 동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3년 전에 그 사람이 사는 곳을 알아냈는데 제가 그곳에 가보니 그 사람은 없어졌어요. 은지는 목이 막히는 것을 느꼈다. 감천문화마을에 가보셨나요? 은지는 그를 바라보며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가슴 속으로 치솟았다. 그녀의 할머니는 그녀의 어머니가 그녀의 아버지를 결코 잊지 않았다고 했지만 만약 그녀가 다시 돌아간다면 그녀는 더 이상 그녀 자신이 아닐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아마도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의 어머니를 진심으로 잊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다. 저는 아빠를 찾으러 온 게 아니라 답을 찾으러 왔어요. 동현은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무엇을 알고 싶으신가요? 은지는 그의 눈을 직접 바라보았다. 후회하는지 알고 싶어요. 동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찻잔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생각에 잠긴 눈으로 말했다. 나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잃었어요. 그는 은지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네, 후회합니다. 은지는 마음이 가벼워졌지만 생각으로 가득 찬 채로 저택에서 나왔다. 그녀는 과거와 마주했고 진실을 발견했으며 이제 그녀는 어머니가 평화로운 마음으로 떠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더 이상 속박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준서는 그녀 옆으로 걸어가며 천천히 괜찮아? 라고 물었다. 은지는 살짝 미소 지었다. 아마도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서울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어머니는 자유를 찾아 모든 것을 뒤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스스로 평화를 찾았고 이 순간부터 그녀의 삶이 진정으로 시작됩니다. 3개월 후 은지는 준서와 처음 만났던 작은 카페 창가에 앉아 있다. 그녀는 커피 한 모금을 마시고 따뜻한 향이 입안에 퍼지는 것을 느낀 뒤 분주한 서울거리를 바라보았다. 아버지를 만난 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은지는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린 것 같은 기분이 든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로부터 도망치지 않고 답이 없는 질문도 없습니다. 이제 그녀는 그녀의 어머니가 그녀의 희망대로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결코 그녀를 버리지 않았지만 단지 그녀가 겪었던 압력과 제약으로부터 그녀를 보호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녀는 어머니가 끝까지 음악을 사랑했다는 것을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동현을 만난 지 일주일 후, 은지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일을 마무리하기 위해 감천문화마을로 돌아간다. 그녀는 어머니의 작은 집으로 돌아와서 어머니가 마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데 사용하던 오래된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건반 위에 손을 얹고 눈을 감고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은지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음악이 자신을 인도하게 한다. 그 멜로디는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것 같이 부드럽고 열정적으로 들렸습니다. 은지는 더 이상 음악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음악이 엄마를 앗아간 것이 아니라 음악에 대한 사랑이 엄마를 마지막 순간에도 행복으로 이끌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서울로 돌아온 은지는 뭔가 더 큰 일을 하기로 결심한다. 그녀는 천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도 무대 스타를 만들기 위해서도 아닌 어떤 아이라도 어머니가 원했던 대로 간단하고 자유롭게 압박 없이 음악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모든 저축을 아이들을 위한 작은 음악센터를 여는 데 사용했습니다. 준서는 그녀의 결정을 알게 된 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단지 그녀에게 많은 액수의 수표를 써주었다. 은지는 놀랐다.
뭐 하세요? 준서는 웃었다. 그의 눈은 평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차분했다. 이것은 자선 기금이 아닙니다. 이것은 투자이며 제가 진정한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은지는 그를 바라보며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한때 돈과 피상적인 관계만 알았던 준서는 이제 다른 것,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찾았고 그 역시 그녀의 여정의 일부이다. 음악센터 개관일, 은지는 초조하게 기다리는 아이들 앞에 서서 미소를 짓는다. 그녀는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의 유산은 남아있습니다. 웅장한 콘서트도 아니고 명성도 대중의 찬사도 아닙니다. 음악에 대한 순수한 사랑과 그것을 모든 사람과 공유하고자 하는 열망이 필요합니다. 은지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다. 아이들아, 음악은 경쟁이 아니야. 자랑하거나 경쟁할 대상이 아니야. 음악은 감정이고, 기쁨이고, 사람들이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들이야.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방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는 소년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현우, 그녀의 아들은 엄마를 바라보며 눈을 반짝였다. 마치 엄마가 말하고 싶은 것을 모두 이해한 듯했다. 소녀는 일어나서 방 한가운데에 있는 피아노로 걸어갔다. 그는 건반 위에 손을 얹고 심호흡을 한 후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음악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은지는 눈을 감고 그 멜로디가 자신의 마음에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은지 씨는